그 무슨 얘기다. 이제부터는 그 6년차 버튜버가 말아주는 버추얼 썰이라는 컨텐츠긴 한데요. 뭐, 그래서 뭐 별거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벨즈가 겪었던 이야기 뭐 대충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건 대부분은 뇌피셜입니다. 대부분은 뇌피셜이고 벨즈 개인적으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업계의 비밀 뭐 그런 거 없어요. 업계의 비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내가 그 6년 동안 그 합고를 하고 있겠냐고. 이거 버튜버 판에서 이런 그 뭐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었으면 6년 동안 합고로 했겠냐고요. 그냥 배즈 그냥 혼자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이랑 개인적인 뇌피셜들을 담아서 만든 그런 거니까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를 했는데 배즈가 처음 데뷔할 때는 저 기업세로 데뷔를 했다. 물론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 스타트업 기업으로 데뷔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와 기업세 하면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업도 기업 나름이다. 근데 처음에 데뷔할 때 일단은 그 데뷔할 때 그 기업이 사실 그 기업에서 그 열심히 일해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뭐 막 무슨 기업인지는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정말 그 스타트업 기업이고 그 당시엔 그리고 버추얼 그 시장도 되게 초창기였어. 그래서 버추얼 기업이 활동을 한다는 게 약간 그 가이드라인이랄까 뭐 그런 게 없을 때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뷔를 했잖아요. 데뷔를 할 때 제가 그래서 그 기업세로 데뷔를 하려고 그 기업에서 그 버추얼 뽑습니다. 우리 그 버추얼로 데뷔를 하실 분 기획서를 제출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그 이력서 제출해서 그 인터뷰를 봐가지고 뭐 뽑고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요즘 기업 버추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할 거잖아.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 오디션을 하고 해서 그렇게 뽑을 거 아니야. 요즘 버튜버는 그렇게 요즘 버튜버 기업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버튜버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버추얼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획서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일단 문제인 게 기획서를 올리라고 돼 있는 데가 디코방이야. 디코방이 기획서를 올리라고 돼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이 그 데뷔를 하려고 하는 다른 같은 분이 그 제 기획서를 열어보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와, 님 기획서 양식 잘 쓰셨는데 저 기획서 양식 좀 그 가져다 써도 돼요?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 그거를 보고 되게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업에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입사 지원서를 냈어. 그 이력서를 냈어. 근데 같이 입사 지원을 하는 다른 사람이 내 이력서를 보고서는 와, 님 이력서 잘 썼다. 님 이력서 양식 베껴도 돼요?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막 기획서도 막 열심히 쓰고 막 했는데 요즘은 기획서도 진짜 대충 쓰고 그냥 대충 어차피 나 혼자 보는 거 나 혼자 대충 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예쁘게 양식 맞춰서 쓰고 이랬는데 요즘 그냥 대충 씁니다. 쓰기나 하면 다행이지 안 쓰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작부터
시작부터가 굉장히 싸했습니다. 그래서 데뷔를 했는데 데뷔를 할 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싸했어. 뭐 그렇게 시작을 했다. 뭐 그래도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기업도 사실 버튜버 판도 그 당시엔 초창기고 뭐 다들 저 데뷔하시는 분들도 다 미숙하고 기업 하는 것도 기업도 다 미숙하고 뭐 그런 거고 뭐 다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행사 그 버튜버 행사 저는 제가 열심히 그래도 컨텐츠 만들어서 영상 올렸는데 제가 그래도 그 원래부터 기획서도 그렇게 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그런데 저는 게임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게임 평론이나 게임에 대한 진지한 분석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열심히 그래도 나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 행사장에 그 제출을 했는데 그 심사위원도 아니죠. 그냥 내빈이라고 모신 게 패션 디자인 교수님? 뭐, 이런 분을 모신 거야. 내빈으로. 근데 저는 게임 평론, 뭐, 게임에 대한 뭐,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이제 그 패션 디자인 교수님한테 그 감상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아니, 저는 패션 디자인 전공인데 이런 영상을 왜 저한테 보여주죠?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다. 그 회사 내에 그 여러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자본을 땡겨오는 분들이 또 힘을 막 이상한 데 넣고 막 해가지고 약간 그 회사 내 갈등도 있었고 막 드라마도 있었고 막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자세히까지는 얘기를 못하고요. 자세한 얘기까지는 못하고요. 거기서 막 물 흐리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은 대부분은 아직 6년을 못 버티고 졸업을 했으니까 살아남은 나의 승리가 아닐까. 아무튼 살아남은 나의 승리가 아닐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버추얼 시장 자체가 버추얼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특히 한국 시장에서 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 버추얼 기업들이 내놓으라 하는 버추얼 기업들이 이것저것 나왔다가 다 실패를 했어. 심지어는 니지산지가 한국에 들어와서 니지산지 코리아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한국에서 철수를 했잖아, 니지산지가. 그때 한국 버추얼 시장은 진짜 불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잘못되긴 했는데 약간 한국 버추얼 시장이 그만큼 불바다였다 그 당시에는. 그쵸, 키즈나이가 아직 현역이던 시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사실 키즈나이를 보고 데뷔한 세대죠, 사실은. 사실 버추얼 유튜버의 시조가 뭐냐 막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버추얼 유튜버라는 말을 처음 한 게 키즈나이이기 때문에 버추얼 유튜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게 키즈나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추얼 유튜버 그때는 VTuber도 아니고 버추얼 유튜버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에서 올리는 게 다였으니까 버추얼 유튜버 키즈나이 데스.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는 그래서
데뷔 방송이라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직 그 버추얼 판이 약간 실험 단계였을 때라서 데뷔 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냥 첫 영상을 올리면 그게 데뷔였어. 그 당시에는 우리는 데뷔 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에 데뷔할 때. 그래서 데뷔 방송을 해가지고 막 그 트위터에서 막 그 RT 이벤트 하고 막 끌어올려가지고 그 막 해가지고 데뷔를 빡 해가지고 데뷔 방송에서 쫙 끌어올리고 이 그 개념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오히려 약간 아쉬운 점도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실험적인 버튜버가 약간 더 많았어. 지금은 약간 버튜버 활동이라는 게 약간 정형화된 그 느낌이 좀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독특한 걸 하고 막 실험적인 걸 하고 막 그런 거를 하는 그런 버튜버들도 나름 많았는데, 요즘 버튜버들은 버튜버 하는 법이 약간 정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약간 그렇다고 정형화된 이 규칙, 버추얼 규칙을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이 규칙 위에다가 더 실험적인 거를 추가하면 더 나은 버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 생각대로 잘 됐으면 6년 동안 학고를 하고 있겠냐고. 6년째 학고를 하고 있겠냐고. 그걸 생각대로 계획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기업들은 그렇게 한번 싹 망했거든요. 싹 망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 기업들은 싹 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 기업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까지는 아닌데 기업에 대한 약간 경계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졸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그 버추얼이 활동을 정지할 때는 졸업이라는 것을 할 때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사업이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사업인가 그런 의문점도 좀 있긴 하고, 졸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줄초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줄초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졸업이 아니라. 뭐 졸업이라는 것도 사실 졸업식 하면 한꺼번에 다 같이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졸업인가? 그래서 기업에 대한 경계심도 있고, 약간 벨즈 지금도 사실 조금, 이거 근데 사실 제가 학고 방송이고 기업에서 나온 지 오래됐고 그래서 굉장히 뇌피셜이고 인디 버튜버로 활동한 지 오래됐고 기업에서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이 기업과 버튜버 간의 관계가 저는 솔직히 지금 버추얼 기업과 지금 버튜버 사이의 관계가 조금 좀 적절치 못하다고 할까?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버튜버가 기업과 계약을 하려면은 졸업을 하고 환생을 하는 버튜버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왜 버튜버가 그 기업이랑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졸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게 이유가 그렇게 있을까? 뭐 케이팝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저는 뭐 케이팝 가수, 아이돌, 소속사랑 계약을 하고 데뷔를 하더라도 나중에 솔로 데뷔한다거나 뭐 독립을 해서 소속사랑 계약을 해지하고 나온다고 해서 뭐 가수가 뭐 예명을 바꿔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왜 그 버튜버가 기업이랑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왜 졸업을 하고 환생을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돼? 그거는 그 버튜버가 캐릭터나 버추얼 정체성을 만들어 놓은 과정을 그거를 기업이 그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기업이 데뷔를 할 때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데뷔를 하고 모델 같은 거 3D 모델 같은 거 기업의 자본이 들어가서 투입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기업의 자본이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때 그거를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잖아. 그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이전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잖아. 어차피 환생을 해서 재데뷔를 하면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 데뷔를 할 건데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그냥 저작권 그 계약을 그 하면 되는데 그거를 권리를 기업이 독점을 해가지고 안 놔줘가지고 졸업을 해야만 하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되죠. 솔직히 그래서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거 뭐 버추얼 협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버튜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협회가 있어야 되나? 왜 가수도 가수협회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지금 그 버튜버 기업에서 사실 돈을 떼먹어가지고 논란이 된 기업이 몇 개 있잖아요. 진짜 버튜버들의 그 권리를 보장하는 무슨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 곳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 곳이 또 이름이 큰 곳이고 막 이번에 뭐 해외에 큰 회사들이 터졌잖아. 그리고 버추얼 시장이 그런 일이 솔직히 말하면 터지기 쉬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도 한 게 일단 기업 자체가 그 다국적 기업인 경우가 꽤 많잖아요 지금. 근데 다국적 기업인데 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서 진짜 대기업처럼 그 국가마다 막 지부를 놔둬가지고 다국적 기업이 얼마 없어요. 그냥 그 소속 버튜버가 다국적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많아서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인 버튜버가 법적인 논쟁에 들어갔을 때 이걸 법적인 소송을 하려면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야 돼? 이 법적인 보장을 받으려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이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도 있다. 버튜버 기업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뭐 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기업에 나온 지도 잘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니 근데 기업에서 지금 뭐 아직까지도 난리가 나고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잖아.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그래서 이런 버튜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사실상 쉽지 없는 게 사실 방법은 사실 이렇다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거 그나마 어떻게 보호를 해주려면은 방법은 인디 버튜버를 좀 더 후원을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업세만 좋아하지 말고 인디 버튜버도 좀 우리 그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인디 버튜버들이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기업에 그 목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본업을 가져서 자금
그거 사실은 그 버튜버가 이제 그 학고방이고 방송을 많이 안 하는 인디 버튜버라면은 본업을 따로 도구화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 버튜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스트리머에 다 적용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스트리머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쌓이면은 이제 전업 스트리머를 할 수 있게 되잖아. 버튜버도 인디 버튜버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전업 스트리머가 될 수 있게 돼야죠. 논 여성 배지도 굳이 따지지만 이제 논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논 여성 버튜버긴 합니다. 그 논 여성 버튜버도 일단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긴 해야죠. 근데 버튜버도 근데 약간 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버튜버 시장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데 잘 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이미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이 아닌 버튜버가 성장을 못하는 남성 버튜버가 성장을 못하는 새인 것도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어차피 남성 버튜버가 하는 거 여성 버튜버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여성 버튜버는 더 귀엽잖아 라는 논리가 있는 거죠. 멋있는데 멋있는 버튜버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좋긴 한데, 그래서 버튜버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성장을 해야 돼. 약간 멋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너무 그냥 귀엽고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넓은 오디언스, 그러니까 넓은 그 대상층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그걸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말이 쉽지 그게. 그래서 저는 배즈는 모티브로 삼는 버튜버가 배즈 활동 모티브로 삼는 게 버튜버로는 이제 뭐 향아치님 같은 아예 진짜 고증악기 역사악기 이런 분이나, 아니면 아예 버튜버가 아닌 사람, 뭐 예를 들어 침착맨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데뷔할 때 배즈가 기획서에도 썼던 모티브로 삼은 사람은 이제 앵그리 비디오 게임 너드였었거든요.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AVGM, 그쵸, 앵그리 비디오 게임 너드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비디오 게임에 몰입해서 하는 배즈 초기 컨텐츠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기획서에 쓴 것도 그런 쪽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오히려 버튜버 시장에서 잘 되는 버튜버를 모티브로 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버튜버도 실험적인 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생각은 누군들 못하겠어. 그걸 실제로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6주년 2부의 크툴루 컨텐츠를 잡은 이유도 크툴루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올리는 버추얼로 약간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거의 실험적인 컨텐츠로 6주년에 2부의 크툴루를 한 거기도 해요.